이번 시간에는 곡선, 모서리, 점을 면이나 데이터 평면에 투영하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되는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 옵션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얼롱 페이스 노멀이라고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타겟의 수직인 오브젝트를 투영합니다. 타겟이 이쪽에 대한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을 이렇게 투영을 하는데 측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결과물이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나타나는 부분에. 자, 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냐면 면에 대한 겹선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어드 포인트가 있어요. 투어드 포인트는 선택한 점 쪽으로 오브젝트를 투영하는 거예요. 선택한 점 쪽으로 오브젝트가 투영이 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 걸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커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어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얘도 틀리겠죠. 왜냐면 점은 하나로 몰려드는 거지만 라인은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서 표현되어 있던 투어드 포인트보다는 좀 더 길게 형상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렁 벡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평면에다가 표현을 먼저 하고 일단 그런 다음에 원하는 부분의 서피스, 이 서피스에 이 평면에 적용되어 있는 커브를 그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한 커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앵글 투 벡터. 자, 지정한 각도에서 오브젝트를 지정한 벡터로 투영한다. 자, 선택한 오브젝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도 지정한 각도 값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 현재 각도만큼 벌어지면서 지나치는 면에 이 결과가 투영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NX를 띄워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서트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는 이 커브 프롬 커브스 안에 프로젝트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커브나 포인트를 먼저 선택을 하죠. 일단 커브만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를 셀렉을 합니다. 그런 다음 스텝으로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넘겨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 주시거나 오브젝트 투 프로젝티드 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페이스를 지정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5가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 다이렉션 방향이 존재하는데 얼렁 페이스 노멀은 굉장히 틀리죠, 형상 자체가. 왜냐면 페이스에 대한 노멀 방향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얼렁 벡터 타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벡터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OK를 합니다. 자, OK를 하게 되면은 결과물 자체가 탑에서 봤을 때 F8키를 누르면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해 주게 되면 겹쳐져 있는 상태로 보이시죠? 이 화면 중간 부분에서 살짝 돌려보면요.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X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러럴하고 같은 선상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결과물이 눈으로 식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볼 부분이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보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를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자, 이번에는 투영을 하는데 해당되는 이 커브를 투영을 하는데 이 페이스에다가 투영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에 진행 방향에 Z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에 이 값을 보시게 되면요. 라인이 어때요? 다 둥성둥성 끊겨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라인 하나로 라인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나중에 다시 그리거나 뭐
일단 프로젝트를 하고 중간 부분을 브릿지로 이어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create curve to bridge ga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거리를 알아야 돼요. 이 거리가 대략 여기가 한 0.8이었다. 전 여유있게 10이라고 값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만큼 넣어줬을 때 해당되는 갭이 이렇게 붙여져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혹시 중간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갭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이 브릿지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성을 하겠다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 갭에 대한 범위가 얼마 이상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5다 그러면 한 6 정도로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브릿지가 생성이 돼서 연결되는 상태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던 이 내용들 결과물 인풋에 대한 이 선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프로젝트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컵으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트림드 커브 그러니까는 커브를 트림하는 명령 안에서도 이 다이렉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이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응용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그림 사항은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이렉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해당된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라인을 선택하시고 나중에 이제 벡터를 지정하시거나 각도값 넣어주시는 방법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해주시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얼렁 페이스 노멀과 얼렁 벡터라는 점, 그 점 참고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